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모 인문학 수업, 저자는 김종원, 출판사는 청림라이프입니다. 남이 쓰지 않는 색으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될까? 다른 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이가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꿈을 꿀 수 있다. 톨스토이를 위대한 작가이자 사상가로 성장시킨 근본적인 힘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사람,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하는 사람,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든다. 그보다 멋진 일이 또 있을까? 뛰어난 아이가 탄생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부모가 그 이유의 8할 이상을 차지한다.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고 말만 하고 당신의 눈과 귀는 늘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지 아는지 돌아보라. 돌아봐야 할 사람은 바로 부모 자신이다. 미국의 작가인 로버트 풀검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누군가에게는 불행이겠지만 아이에게 더 나은 내일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부모에게는 아주 든든한 희망으로 느껴질 것이다. 모든 인문학 공부법의 기본 원칙과도 같은 것이니 최대한 세심하게 읽고 삶에서 실천해보자.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라. 현명한 선택은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욕심일 가능성이 높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가? 라고 물으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답이 나온다. 하지만 욕심은 대답하는 속도를 느리게 한다.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절실할 때 그것을 하라. 그게 욕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적화된 일상을 만들어라. 우리가 가진 것 중 일상이야말로 가장 값지다. 빛나는 보석도, 뜨거운 청춘도, 뛰어난 재능도 일상이라는 무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잿빛을 낼 수 없다. 최대한 일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완성하려면
다음 3번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원칙을 분명히 하라. 원칙이 없는 사람의 일상은 불행하다. 원칙이 있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그것을 하며 일상을 보내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가장 최악의 시간 낭비인 셈이다. 원칙에 대한 강한 믿음도 중요하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에 조금의 낭비도 하지 않는 최적화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나를 돌아보라.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행동이 내가 아닌 타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일이다. 일단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지켜봐야 한다.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지만 정작 자기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비난의 끝은 언제나 분노라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 시간을 써라. 세상에 잘못에 쓸데없이 분노하지 말고 세상을 향한 칼을 자기에게 돌려라. 가장 예리한 생각의 날로 반복되는 일상에 무뎌진 당신의 감수성과 이성을 깨워라. 모든 것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다. 살아 숨쉬는 것이든 숨 쉬지 않는 것이든 아낌없이 사랑하라. 오직 사랑만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낭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복수다.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결국 나와 내 아이가 보낸 하루의 합수로 완성된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고 원칙을 분명히 해서 최적화된 일상을 만들고 타인보다 나를 비판하는 자세로 모든 것을 사랑하라. 그럼에도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처음부터 사소한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주어진 시간을 사소하게 소비한 대가로 사소한 인생을 살게 될 뿐이다. 부모의 순간 가장 적절한 때를 파악하는 일. 가르치는 건 사랑을 보여주는 길이고 배우는 건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또한 나는 모든 교육의 종착역은 진실한 변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자기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기적이 탄생하니까요. 아이는 너무 많이 들으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보면 하나도 분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무감각한 아이, 영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는 결국 너무 많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친 결과인 셈입니다. 아이의 감각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는 것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순간을 제대로 모른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적절한 순간을 발견하고 싶다면 때때로 다가가 조용히 바라보세요. 부모의 지성, 자신과 가정을 세우는 가장 근사한 힘. 아이의 시야를 부모의 시야보다 좁히는 것은 쉽지만 반대로 아이의 시야를 부모의 시야보다 넓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는 부모의 안목과 견문, 그리고 세계를 인식하는 범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나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가 세계를 인식하는 수준이 곧 아이가 세계를 인식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 늘 멀리 떠날 궁리를 하면서 살지만 가장 먼 곳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야 소중한 것이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매일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과 풍경,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지켜주는 일상, 거기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모두 모여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독서할 수 있는 여유를 찾으세요. 또한 글을 쓸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마세요. 인문학 대가의 삶은 사람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이루어져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까지 관찰한다. 그리고 그들은 관찰한 말과 생각, 행동, 마음가짐, 꿈, 목표 등을 분석해 서로 연결한 후 연구한다. 그러면 관찰한 사람의 오늘과 내일이 보인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큰 부자를 꿈꾸는 사람, 좋은 일을 하지만 정치가가 되기 위한 보석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위대한 작가를 꿈꾸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자를 꿈꾸지만 가난을 향해, 존경받는 기업가를 꿈꾸지만 돈만 밝히는 사기꾼을 향해, 위대한 작가를 꿈꾸지만 그저 그런 작가를 향해 하루하루를 산다. 그들이 자주 쓰는 단어와 문장, 생각, 마음가짐이 그것을 증명한다.
인류가 살았던 모든 세월 동안 의심의 여지 없이 공식화된 원칙이 하나 있다. 내 생각과 마음가짐이 결국 내가 자주 쓰는 단어와 문장이 되고 그 단어와 문장은 자주 쓰는 말을 이루며 말이 쌓여 내 삶이 된다. 삶은 끝없이 버려지는 것이기에 소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버리는 것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창조자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위대한 인문학 대가에게는 삶에서 방황하지 않고 올곧이 자기 길을 걷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흔들리는 삶을 바로 잡아주는 사세꾼이다. 기업에 사원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목숨과도 같은 사세꾼이 있다. 그 사세꾼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꺼내보는 이유는 매일 자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가야 할 길이 아닌 반대의 길을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이 스스로 나아지는 일상을 허락하라. 아이들에게 이름을 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아이들 자신입니다. 아이 혼자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가만히 두세요. 그 공간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고 무언가 하나를 오랫동안 관찰하는 기쁨을 맛보고 모든 시도 속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순간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자연으로 나갔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는 어딘가로 달려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무언가를 관찰한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부모에게 달려와 자신이 관찰한 것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우리는 여기서 교육에 대한 놀라운 영감을 하나 얻을 수 있다. 진정한 배움이란 그저 알고 있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알게 된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부모가 볼 때는 그냥 수다를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는 고도의 몰입과 치열한 관찰을 통해 자연에서 배운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당연히 부모의 반응이 중요하다. 성의 없이 내뱉는 그래? 알았어 등의 단답형 대답은 불붙은 아이의 지적 욕망의 찬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다. 적절한 질문을 통해 아이의 호기심과 자신감을 동시에 자극해야 한다. 아이가 열정적으로 눈으로 하는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더러워진 소매만 보며 이 녀석
도대체 뭘 한 거야? 당장 물티슈 가져와 라고 쏘아 붙이면 아이가 배운 건 지식으로 쌓아지지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간다. 물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한마디면 모든 대화는 끝난다. 마지막 경고야. 그만하라고 했지. 시끄럽다. 길을 잃어본 적이 있는가? 길이 아닌 곳에서 온몸으로 아파한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길 위에서 방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길을 알려줄 누군가를 찾고 조언을 구한다. 하지만 그런 누군가의 조언으로 걷는 길은 자기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문학 대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제대로 길을 잃어봐라. 길이 아닌 곳에서 이게 길인 것처럼 걸어보라. 얼마 전 나는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섬으로 길을 떠났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그래, 길을 잃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한번 걸어보자. 심하게 눈보라가 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걸었다. 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걷는 도중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희열이 느껴졌다.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길 하나를 발견했다는 기쁨이랄까. 몸은 지쳤고 물도 마시지 못해 갈증이 심했지만 그간 가졌던 삶에 대한 갈증은 말끔히 사라졌다. 나는 비로소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희열과 기쁜 마음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온몸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본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지켜보는 사람은 굉장히 고단해 보인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걷는다. 미친 사람처럼 자기의 길에 자기의 일에 몰입하는 사람과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다. 오히려 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나 자신이 되어 나만 갈 수 있는 길을 걷는 사람이 누리는 득권이다. 두 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사상가 함석헌은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학교에서는 아이에게 상식을 가르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식에서 벗어난 자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식만 배운 아이는 상식에서 벗어난 자의 말을 듣고 살게 될 것이다. 상식에서 벗어나려면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비상식적인 무언가를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스스로 선택한 것을 즐기며 홀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 상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진정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혼자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천재라고 부르는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달콤함을 즐기게 하라. 아이에게 보내는 가장 기품 있는 언어. 부모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때는 집착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마음도 방향이 다르면 사랑이 아닌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는 당신이라는 세계로 찾아온 손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대나 희망을 품기에 앞서 귀한 손님을 대하듯 예절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태도가 그렇게 바뀌면 비로소 당신은 어떤 차별이나 비교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바라보게 되죠. 경쟁심을 자극해서 아이를 억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지 않고 외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어리석은 시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의식 수준이라는 게 있다. 지난 8년 동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실제로 매일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의식 수준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의식 수준은 사는 수준이나 환경의 수준이 아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이다. 단어가 모여 책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작은 수준이 모여 삶을 이룬다. 산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결국 자기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만날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공간 주변에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본 적도 없는 먼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치가 충분한 귀한 일이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정과 직장만을 위해 자기 삶을 모두 바친 사람은 결국 후회라는 지점에서 서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다 바쳤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아이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도 닿는 인생을 살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완성할 수 있어요. 단단한 내면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얻은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리를 시작할 때 다양한 식재료를 앞에 두고 먹음직스러운 결과물을 먼저 상상한다. 그리고 과정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머릿속에 그린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하기에 앞서 교육에 대한 정의와 과정,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질문해 보라. 교육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 위대한 교육을 받아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자제력이다. 자제력은 내 아이에게 이런 것을 가져다 준다.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사는데 극복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자녀 교육의 선구자 루소도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것을 잘 견뎌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했다. 진짜 교육은 지시가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사람의 선생만이 필요하다. 바로 아이의 부모인 당신이다. 아이에게서 보고 싶은 것을 스스로 보여주게. 모든 부모는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부모가 일상 곳곳에서 사소한 행복을 누리며 마음껏 즐기는 표정을 보여줄 때 아이는 그런 부모에게 행복의 기술을 배웁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겠습니다.
그 행복이 곧 아이를 찾아갈 테니까요. 아이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요? 스스로 주도해서 하나를 시작하는 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불굴의 의지, 뭐든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시작하는 자신감. 이렇게 힘과 의지 그리고 자신감을 주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주려는 그것을 보여주면 되죠. 부모가 일상에서 보여주면 아이는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과 교육을 관통하는 진성한 본질입니다. 아이를 소유하지 않고도 마음에 담는 일. 가르치는 건 사랑을 보여주는 길이고 배우는 건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또한 나는 모든 교육의 종착역은 진실한 변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자기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기적이 탄생하니까요. 아이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강요나 억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져야 할 첫 덕목은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것이지요. 지적인 영역의 일은 배우면서 고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순서가 틀리면 어떤 지성의 대가도 원하는 지점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알게 되면 아이들은 소유하지 않고도 마음에 담을 수 있고 통제하지 않고도 아름답게 이끌 수 있죠. 아이에게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기적. 진리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쉬운 것은 쉽다고 말하면 됩니다. 남들이 다 아는 것을 나는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즐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절을 알려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이 안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므로 아이를 예절 있게 키우려는 모든 시도는 아이의 반대와 불신으로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아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예절의 증거를 바깥으로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모든 것을 내면에 품고 있어요. 아이에게 기쁨이 흐르기를 원한다면 우선 부모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고고한 기쁨을 지녀야 한다. 나는 기쁨을 전수해 줄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다. 평소 기쁨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한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기품을 지키되 사치하지 말며 지성을 갖추되 자랑하지 마라. 기품이란 고가의 옷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그는 올바른 지성인이 나가야 할 방향까지 알려줬다. 이 위대한 생각의 주인공은 바로 신사임당이다. 누구라도 신사임당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 잔잔한 계곡을 날아다니는 고고한 학의 자태를 떠올리게 된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품 있는 삶을 살았던 그녀. 그녀에게서 흐르는 기품의 정체를 알고 싶다면 먼저 내 훈을 알아야 한다. 1475년 왕의 어머니인 소외왕후가 부녀자의 훈육을 위하여 편찬한 책인데 신사임당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자의 덕이란 반드시 재주와 총명함이 남보다 훨씬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요. 여자의 말이란 반드시 청산유수처럼 구변이 좋아서 이익을 도모하는 언사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용모도 반드시 얼굴이 아름답고 고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솜씨 또한 마찬가지여서 반드시 손재주가 남을 능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맑고 고요하고 다소곳하여 절개를 지키며 바르게 처신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움직이고 움직이지 아니함에도 법도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여자의 부덕이라 하는 것이다. 공부의 쓸모를 알려주는 새로운 시각의 힘. 아이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칠 때는 부모의 변덕스러운 말이 아닌 반복되는 습관에서 발견하세요. 말로 서둘러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반복해서 천천히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조언을 반기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죠. 그걸 어디에 쓰면 좋을까?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 부모는 조언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제안을 통해 늘 사물의 쓰임을 생각하는 질문을 던진 아이는 같은 공간에서도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니까요. 기억하세요. 많이 배운 아이는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지성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식의 쓸모를 알아야 지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공부든 놀이든 최선을 다하라.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해라. 자주 들었던 말이다. 그런데 부모라면 이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공부와 놀이에 따로 때가 있다는 게 아니라
놀든 공부하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와 마찬가지로 놀이에도 최선을 다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순간에 몰두하게 하라. 모자란 시간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늘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 라며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이 풍족해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다. 10분 동안 만화책을 봐도 괜찮다. 중요한 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세상에 모자란 시간은 없다. 모자란 시도와 열정만 있을 뿐이다. 반대로 가는 계획도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공부로는 가르칠 수 없는 삶의 방식에 대해 자신의 영혼으로 친절하게 가르쳐준 부모의 마음은 어떤 위대한 수업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근사한 어른이 될 것이고 그들이 앞으로 펼칠 이야기는 그들만의 것이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독서나 공부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계획은 생각한 대로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거나 참아야 할 때 부모 마음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반겨야 할 일입니다. 내 아이가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다르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름이 더욱 소중한 거니까요. 가장 섬세한 시선은 믿음에서 나온다. 아무런 말이 없는 아이는 지금 생각에 깊이 빠진 것이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아이는 더 근사한 답을 찾기 위해서 조금 느리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틀린 아이는 없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아이는 겉으로는 빈둥거리는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쉽게 알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부모는 모두 섬세한 시선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괜히 생각하고 있는 아이를 방해해서는 곤란하니까요. 그런 섬세함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굳게 믿으면 가능합니다. 스스로 틀리거나 실수를 해도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자신을 믿으면 더는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럼 용기를 갖고 아이를 오랫동안 지켜보며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 인문학 수업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